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께 우리 아이 잘 키우는 비법 알려드리는 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모신 분께 우리 아이 잘 키우는 비법을 여쭤보면 이렇게 답하십니다. 아이를 키우려고 하지 마라. 그게 비법이다. 누군지 참 궁금하시죠? 소개해드릴 직함이 여럿입니다. 여성학자이시고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의 이사장님이시고요. 여러분한테는 좋아하시는 가수 이적 씨의 어머님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박혜란 선생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적 씨가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예요. 아들만 셋 두셨다고요? 네네. 요즘 기준으로 치면 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70년대에는요, 제가 아들만 셋이다 그러면 다 부러워했어요. 그랬었죠. 네,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아들만 셋입니다 하면 다 어쩌다가 완전히 그 동경의 대상에서 동정의 대상으로 네, 그렇게 추락하는데 30년 걸렸습니다. 둘째 이적 씨가 가수고, 네. 큰아드님은 지금 건축학과 교수예요. 건축가입니다. 건축가고, 네. 예. 막내 셋째는요? 모 방송국의 드라마 PD입니다. 드라마 PD. 네. 첫째가 건축가, 둘째가 가수, 셋째가 드라마 PD. 셋 다 인류대학 나왔고. 그 세 아들을 키우신 어머님, 맞죠? 키웠다라고 얘기를 잘 못하겠네요. 그 세 아들의 네. 엄마인 거는 뭐 확실합니다만, 예. 네. 그 아들이 크는 거를 옆에서 지켜본 엄마입니다. 지켜본 엄마입니다. 키우진 않으셨어요? 제가 키웠다 그러면 아이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인정을 안 해요? 네네. 이런 제가 불효막심한 20년 전에 예. 그 믿는 만큼 자란 아이들이라고 육아 책을 내셨죠. 네. 근데 그 책을 제가 쓴다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한 말이 그거거든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언제 우리를 키우셨다고 육아기를 쓰시느냐. 예. 우리는 어머니 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느라고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언제 너희들 키웠다고 쓴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잘하는 걸 지켜봤다. 그렇게 쓰려고 한다. 그래서 제목도 키웠다라고 안 하고 믿는 만큼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잘하는 하겠다. 아이들. 네, 그랬어요. 나는 그냥 믿었고 네. 아이들이 자랐다. 네. 이런 뜻이군요. 네. 진짜 그래요? 네. 에이, 설마 뭔가 키우셨겠죠. 제가 그 키울 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네. 사실 모든 엄마들이 처음 애 낳을 때는 이렇게 준비된 엄마가 아니잖아요. 엄마 노릇을 해본 적이 없는 없죠. 분들이죠. 완전 예. 초보 엄마고 예. 경험을 한 번도 해본 그 신세계에 접하는 건데 애를 처음에 낳았을 때 물론 이제 굉장히 불안했죠. 얘가 어떤 애가 될까. 내가 얘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애들이 가만 놔둬도 그냥 지켜만 봐도 참 잘할 것 같은 그런 힘이 보였던 것 같아요. 애한테서? 저는. 네네. 저는 처음부터. 그래서 아 그래 내가 그냥 뭐 능력도 별로 없는데 잘 키웠다고
키우겠다고 괜히 공연히 힘을 빼느니 예. 얘들이 잘하는 걸, 얘가 잘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자,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저는 했었어요. 깐나내기부터 첫 애가 네네. 깐나내기 때부터. 네네. 어. 사실 애를 낳기 전에는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괜찮은 아이를 내가 키워서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엄마 적성에 맞을까? 뭐 별별 걱정을 다 했는데 불안하죠, 다. 네. 근데 이제 딱 아기를 보니까 그런 걱정이 다 사라지던데요. 얘는 정말 너무나 신기한 신비스러운 존재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생명이 자라는 것 자체가 신비하죠. 네네. 근데 걱정은 안 돼요? 걱정은 저는 안 했어요. 그래요? 네. 첫 애 때부터. 네네. 잘 자랄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딱 가던데요, 저는. 그래요. 제가 조금 둔한지. 선생님 아이 셋이 다 좀 별난 거 아닌가요? 근데 모든 애들은 다 별나지 않나요? 하긴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뻐요. 네. 그건 다 예쁘고. 인간의 아이뿐만 아니라 네. 동물의 아기들도 다 예뻐요. 네. 다 예쁜데 예쁘면서도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왠지 미래가 고민되고 막 그런 마음들이 어른들한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을 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될 것도 아니고, 네, 걱정을 안 한다고 해서 일이 안 될 것도 아니고, 저는 평소에 좀 인생관이 그렇거든요.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고, 그냥 나는 그 옆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지켜보면 된다, 그런 생각이 특히 애를 보면서는 굉장히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옆에서 최선을 다하며라고 할 때 그 최선이 뭘 다하신 그게 거예요? 뭐냐면은 네. 사랑이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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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식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다 사랑하죠. 네. 근데 그 사랑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거는 저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면은 겁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사랑하면은 저는 아이도 자기 숨을 쉴 공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하여튼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이들을 그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은 다 그 개성이 다 보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이한테 없는 거를 어른이 요구하면 네, 아이가 남보다 뭐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얘는 뭐 아무 가능성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려고 하면 네. 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보고자 하면 보이죠. 네, 저는 그게 부모로서 남하고 비교 안 하고. 그렇죠. 그렇죠. 얘는 얘인데 모터로 옆집이하고 모터로 비교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네. 그리고 사랑하지만 애가 숨 쉬지 못할 만큼 사랑하는 건 아니고 네네. 그러면서 애한테서 뭔가 빛을 보고 네. 그냥 믿어주고 네. 그렇게만 하셨다. 네, 말을 그렇게 하고 보니까 너무 멋지게 들리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좀 무덤덤하게 키운 거죠, 한마디로. 공부해라 뭐 이런 소리 안 하셨어요? 아이가 조금 크면서요.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한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큰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한테 좀 공부해봐라는 얘기를 좀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때? 네. 예. 다른 친구들은 막 어렸을 때 엄마가 공부해 그랬다가 중학교 가니까 엄마들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더래요. 그 말을 안 예. 했다고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래요. 예. 엄마들이 이제는 그 공부하라는 소리를 어렸을 때보다 그렇게 안 한다. 물론 그건 70년대 이야기죠. 네네. 예. 80년대죠. 80년대. 네. 그랬는데 자기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마한테서 공부하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한번 그 소리를 듣고 싶다. 네. 이래서 제가 그래?
내가 그렇게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했나? 그러면서 공부해 이렇게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그 아이가 근데 어려서부터 공부는 잘했나요? 아이 초등학교 때는 되게 못했어요. 네. 소위 그 엄마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집 애들은 어렸을 때 존재가 없던 애들이 어떻게 나중에 그렇게 괜찮은 데를 갔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 소리를 나중에 듣고 사실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공부를 못하면 왜 존재가 없다고 그래? 우리 애들 엄연히 존재가 있는 애들인데 엄마들이 이렇게 말을 했나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그럴 만큼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저는 뭐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 안 했는데 객관적으로는 못하는 애들이라고 옆에서 늘 그러더라고요. 셋이 다? 네.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왜 시험 점수에서 무슨 뭐 올백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맞아본 적 한 번도 한 없고. 번도 없었고요. 근데 그렇게 셋 다 그랬는데 걱정 안 되셨다? 네. 요즘 부모들은 이제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걱정이 되니까 뭐 학원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일절 안 하셨고.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그 사교육을 안 시켰다고 애들을 공짜로 키운 엄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그러죠. 아니 난 공교육비 3명 되느라고 굉장히 애썼는데 왜 공짜냐 그러는데 아무튼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그때부터 이제 우리 사회에 사교육 열풍이 불기 불었죠. 시작했잖아요. 예. 70년대 예. 말부터. 예. 근데 저는 공부에 대해서 사실 저 나름의 이제 그 가치관이 좀 뚜렷한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는 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다. 언제건 다 하게 돼 있다. 하기 싫으면 뭐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잘해야만 인생이 행복한 거냐. 예. 네, 그런 생각을 정말 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뭐 가치관으로 제가 좀 이렇게 가진 거죠. 그래서 애들이 왜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뭐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평판 있는 직업을 갖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그래야 성공이다라고 보통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뭐 그렇게 성공일까? 성공은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지가 행복하면 성공이 아닌가. 행복. 그러니까 성공해야 행복하다가 아니라 행복하면 성공이다. 그렇죠. 그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지가 좋아해서 잘하면 뭐 다행이고 못해도 공부 못한다고 주눅이 들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결국 그걸로 나중에 밥을 먹고 살면 그게 성공이 아닌가. 저는 애초에 자녀의 성공을 그 행복에다 뒀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아들들도 다 어머니처럼 그냥 저절로 지들이 알아서 공부를 해서 또 좋은 대학을 가느라 이거죠. 그거 한 중학생 때부터 지들이 공부를 해요.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하라고 안 해도. 네네. 네. 그건 또 그 아들들의 어떤 특징이겠죠. 그렇겠죠. 공부를 좋아한 특징. 예. 지적인 호기심이 좀 높은 편이죠. 이렇게 뭐 이렇게 알려고 들고 그거 뭐야 그거 뭐야 하고 항상 왜 이렇게 그렇게 묻고 그런 특징이 좀 있었고요. 그런 지적 호기심을 어려서부터 좀 키워주려고 엄마가 특별히 무슨 노력을 하거나 그러신 건 아니고요? 저는 다른 노력을 한 건 없고요. 제가 책을 좋아하거든요. 책을. 그리고 남편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도 책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좁은 집에 살 때 이렇게 책을 이렇게 사면 어디 쌓아둘 데도 없고 그러니까 왜 집안 곳곳에 책을 책이 널려 있거든요. 식탁이고 뭐 화장실이고 현관이고 이렇게 널려 있으니까 아이들이
아마 그게 교과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그 책을 보는 데에 거부감이 없고 어떤 그 책을 이렇게 보는 게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닌 그런 습관이 좀 들은 것 같고요. 제가 아이들이 조금 컸을 때 큰아이가 중학교 갔을 때 제가 다시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만 39 넘으셔서 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39에 우리 나이로. 네, 제가 그 대학원 여성학과를 그러셨죠. 들어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주부로 꼬박 10년을 있다 보니까는 정말 무식했거든요. 그리고 머리에 안 들어와요. 책을 읽어도. 아니 처음엔 대학 졸업하시고 기자 생활을 좀 하셨잖아요. 6년 6년. 하다가 네. 두 번째 아이 나오면서 둘째 낳고 예. 이적 나오면서 네, 네.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시고 네, 네. 어. 집에서 전업주부로 꼬박 10년을 살았어요. 예, 그리고 다시 공부를 네, 막내가 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예.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는 뭐 제가 공부하는 게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떤 그 엄마가 나이 들어갖고 이렇게 낑낑 매면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꾸 이제 엄마 옆에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예, 자기네도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런 습관이 예, 몸에 배게 된 것 같아요. 환경이 그렇게 저절로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예. 아이들한테 책 읽어라, 책 읽어라. 그리고 나는 책 안 보는 게 아니라 책 읽어라 소리 안 하지만 나는 책을 보았다. 네. 막 그랬더니- 시간 없는데 네. 쫓겨서 이제 책을 보고 밥하다가 책 보고 청소하다 책 보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지적 자극을 받은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나중에 해보는 거죠. 네. 그 아이들 지금 다 행복하게 사. 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 예. 진짜 행복한지는 또 맞습니다. 따로 물어봐야 돼요. 맞아. 물론. 그렇죠. 네, 다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제 예 그렇지만 아무튼 그러나 어쨌든 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 하고 그걸로 또 밥 벌어 먹고 살고 네, 예. 그러고 이제 가족을 또 이루고 이루고 네, 다 결혼했죠? 네 결혼해서 아이들도 2명씩 다 낳았습니다. 3 곱하기 2는 6, 네, 손자 손녀 6 네, 이시고 지금 문득 하신 말씀 큰아이가 중학교 가서 엄마 나한테 공부하라고 좀 해봐 이런 게 자체가 충격이거든요. 우리 다른 일반 시청자분들한테는. 또 엄마는 그래서 마음 먹기를 뭐 공부 잘하는 게 꼭 성공이냐? 행복한 게 성공이다. 그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그런 행복에 대한 관념을 좀 심어주셨나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의도를 한 게 아니고 아이들하고 아무튼 잘 놀았어요. 정말 저는 그 남자 아이들 3명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 칼싸움, 총싸움 예, 뭐 예. 이렇게 할 때 저도 뭐 만만치 않게 이제 같이 칼싸움, 총싸움을 네, 잘 놀고요. 그 총싸움 하다가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연극반을 다닌 그 내공이 있어서 그런지 총에 맞아서 죽는 연기도 좀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막 진짜 죽은 척하고 잘했어요. 그럼 막내가 막 나중에는 엄마 진짜 죽었다 그러고 울어요? 울고 그러면 이제 깨나고 어. 그럴 만큼 아이들하고 진짜 이렇게 몸을 부대끼면서 정말 잘 놀고요. 그게 몇 살쯤 때까지입니까, 그게?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큰아이가 중학교 갈 때까지니까요. 네, 제가 그 공부하기 넘어서부터는 전까지. 어떻게 되던가요? 중학교 이후. 그때는요, 제가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그다음에 공부하자마자 또 사회활동 뭐 이것저것 예, 예. 이렇게 한다고 바빠갖고 솔직히 아이들이 어떻게 놀았는지 전혀 그래요. 잘 모릅니다. 엉터리 엄마 좀. 제가 또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막내 아들이 고3일 때 네. 혼자 중국을 가셨다고요, 공부하러? 공부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는 뭐 때문입니까? 그럼? 그때는 예, 저희가 그 뭐 나중에 남북한
통일이 네, 될 네. 거를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보다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나기 위해서는 그 연변 지역, 예, 예, 예. 네네, 거기에 여성들하고 함께 어떤 이렇게 학문 공동체 같은 거를 예. 만들면 어떨까? 이런 이제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민간 교류 차원으로. 네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대학의 연구소에 그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얼마 동안 가 계셨어요? 저는 꼭 1년이요. 1년. 1년 동안. 막내가 고3인데 고2 중간에 가서 가셔서 고3 중간에 중간에 오셨어요.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막내가 혼자 자기가 도시락 싸들고 다 학교를 다녔다던데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 아버지도 저기 어디 중국에 어디 저랑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다른 도시에 네, 다른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으로. 네, 삼형제가 남았는데 사실은 형들이 싸준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때 대학생 이랬겠군요. 네네. 그 제가 가니까 잘 안 싸주죠 그때. 아니 얘네들이 아니 못 사주죠. 대학생들은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거든요. 밤늦게까지. 밤에 술 먹고 네, 다니고. 예, 그러고 다니니까 그 고3은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일어나 보면 뭐 형들은 자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밥해서 네, 그 도시락 싸고 형들 먹을 밥도 해놓고 그러고 다녔죠 뭐. 네. 어떤 사람들은 애가 고3이 되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다고 그러는데 글쎄, 정반대로 해외를 네. 가셨다. 그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고3한테 이런 기회가 있는데 솔직히 엄마가 이 나이 이제 50이 다 돼서 예, 예. 한번 가족과 떨어져서 외국에서 새로운 어떤 도전을 좀 해보고 싶다. 근데 네가 가지 말라 그러면은 안 가겠다. 네, 그랬더니 뭐 제가 고3인데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 있으시냐고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속에서 약간 이제 섭섭한 것도 있었는데 네. 고마웠죠, 뭐. 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우리 새 아들 자라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네. 제 머릿속에 두 가지 반응이 탁 떠올라요. 한쪽은 아 맞아 저래야지 이렇게 공감하고 네. 또 아주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런 쪽이 한쪽이 있으실 거고 네. 또 한쪽에서는 아니 저 엄마도 어쨌든 공부 잘해서 최고 명문대학 나온 네. 뭐 신문기자 60년대 말 70년대 그때 신문기자 할 정도면 최고 엘리트 엄마고 네. 그 아이들을 뭐 믿고 놔뒀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 석사 박사 공부도 하고 네. 그런 또 아이들 다 또 그 좋은 대학들 나오고 그랬으니 저렇게 말을 하지 네.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여성학 공부하고 여성 운동하면서 이제 교육 운동을 병행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간섭하지 말고 아이들을 관심을 갖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들한테 너무 정신적인 압박을 주지 말자.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이제 생각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그 대학에 가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론이다. 이론을 이론이다. 누가 모르느냐.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러면서 당신도 애 버린다. 다 그렇죠. 네네. 당신도 지금 아이가 아직 대학을 안 가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 당신의 아이들이 거의 그러거든요. 분명히 이제 그 엄마들 얘기로 이제 망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네. 좋은 대학을 못 가면 망친다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네? 버린다, 망친다 네네. 그러죠. 사실은 저는 그것 자체를 동의하지 않지만 하여튼 예, 예. 그러면은 당신은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어디까지나 이론이다. 이렇게 하다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이렇게 가고 그러면서 제 말에 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냥 저렇게 자유롭게 키워도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저렇게 자라면 지가 할 놈은 하는구나. 꼭 과잉으로 너무 열성으로 이렇게 안 키워도 되는 거구나. 예, 예. 이렇게 수긍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저도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교육 운동을 이렇게 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이를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과잉으로 잡지 말자 이렇게 하고는 자기 아이들은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네 아이들은 학원 보내고 뭐 과외시키고 어떻게 인류 학교 이렇게 보낸다 저 위선적 아니냐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다 이런 네, 생각이 네.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아니야 그 보통 때 얘기했던 것이 이론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키워도 아이들이 가능할 수 있다. 예, 지 길을 잘 찾을 수 있다라고 또 더 수긍을 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정말 더 재수없다고 얘기하시겠지만 그 막내가 학교 들어갈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머니 그렇게 교육운동 하시고 예, 예. 아이들 공부하라 그러지 않는데 저까지 그 소위 인류대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머니가 욕먹는 거 아니냐? 욕먹고 쉬는데 자기가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별개다. 나는 나고 내가 어머니가 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럼 너를 말이 안 되죠. 일부러 네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게 하냐. 말이 제가. 안 되죠. 말이 안 네, 되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즘 이제 강연 요청이 많아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거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냅니까? 그렇죠. 이걸 묻고 싶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답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네, 말씀을 네. 드려요. 그래서 그걸 원하신다면 그냥 가시라고 시간 낭비시니까 그냥 가시라고 저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키우느냐 네, 그 네.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제 예 그러죠. 네. 그렇다 아무도 안 가죠. 안 가죠. 한 20년 전 아까 말씀하신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 이런 책을 내셨고 그 뭐 거듭거듭 또 개정되고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런 책도 내셨고 네, 그죠? 그거는- 그리고 금년에 네. 최근에는 엄마 공부라는 네. 책도 내셨고 그런 어떤 육아에 관련된 것들을 쭉 모은 한 문장이 네, 아이를 손님처럼 대해라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는 거죠? 아이를 손님처럼 대한다는 게? 그러니까 다 사랑하죠. 엄마들은 부모님들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죠. 근데 그럼요. 저는 문제가 그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쳐서 불안으로 그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그냥 사랑해라. 그런데 그 그냥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예로 손님처럼? 아이를 손님으로 대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손님 하면은 그 사람이 잘
내 집에 있을 동안 잘 살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이 꼭 인류대학을 가야 되고 인류직장을 가야 되고 이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사람이 건강하게 예. 잘 살아주고 그런 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기대 수준이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손님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무슨 고맙다는 표현을 하면 정말 나는 기쁘고 예, 요만한 선물이라도 갖고 예, 오면 예. 네, 너무너무 기쁘고 또 그 손님이 곧 떠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손님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을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손님 아이의 입장에서도 엄마가 자기를 사랑은 하지만 엄마가 내가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못하면 엄마가 죽을 것 같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조금 실망은 예, 하지만 예. 그래 갖고는 나한테 너 때문에 내가 뭐 이러고 뭐 이렇게 폭력적인 말 이렇게 막 하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도 훨씬 숨을 좀 자유롭게 쉴 수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언젠가는 떠나보낼 손님으로 하면은 항상 애틋하고 애잔하고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잘 있다가 떠나는 걸 원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손님처럼이라는 말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말이 굉장히 다가온다고 멋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이는 운명처럼 나한테 찾아온 손님. 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낳지만 예. 내게 아닌 예. 내가 있을 동안 내가 잘 그냥 보살펴서 대해주고. 이렇게 떠나보낼 성인이 되면 떠나보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편하죠. 손님이 책 안 읽는다고 공부 안 한다고 너 빨리 공부해 이렇게 안 하죠. 안 하죠. 네. 금방 이해가 되네요. 이른바 뭐 공부를 잘하는 것, 뭐 성공하는 것, 뭐 인류대학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내가 우선 가져야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 성공에 대해서 저는 그 엄마들한테 그러거든요. 자기한테 좀 정직해라. 왜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 실제로 이렇게 보면 옆에 정말 행복한 사람을 네. 보면 꼭 인류대학 나왔고 진짜 머리가 좋고 이런 사람이 행복하냐.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안 그런 경우가 실제로 진짜 더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실제로 그 공부가 행복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걸 우리가 아는데 왜 우리는 아이들한테 머리로 항상 너는 공부를 잘해야 행복한 거다. 라고 왜 아이들한테 그걸 강요하느냐. 그걸 반대로 공부 못하면 실패한다, 망한다. 네. 아, 그건 더 지독한 말이죠. 그럼요. 예. 공부 못하면 네 인생 끝장이야 하고 7살짜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쓰기 40점 맞아온 애한테 엄마들이 어떻게 야단을 치느냐 하면은 너 이러다가 대학 못 가. 7살짜리한테. 네네. 예. 그러니까 7살짜리를 7살짜리로 보는 게 아니라 예비 대학생 마이너스 13년 차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정말 아이 키우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남자분들이 불쌍하고요. 아니, 남자도 아이 같이 키웁니다. 아이 왜 같이 키우지만 여자 혼자 키운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키우지만 남자도 기쁘게 아이를 키웁니다. 예, 그 부분이 훨씬 이제 적잖아요. 물론 모성이 더 크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아니 안 키우려고 그래서 안 키우는 게 아니라 사실 그전 사회에서는 이 남자들한테 오로지 바깥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와라. 그랬죠. 이게 그 인간의 조건이었잖아요. 네. 3, 40년 전 더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우리 그 여성들이 이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애를 낳는데 이 애가
짐덩어리로 자꾸 오는 거예요. 얘를 내가 잘 키우겠다는 욕심이 너무 앞서서 오히려 이제 그르치는 수가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아이 키우는 순간은 진짜 시간은 그거 뭐 20년이라고 해봤자 금방 가는 거고요. 빠르게 보면 한 10년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서 이렇게 나한테서 이렇게 떠나고 그러는데 그 시간을 왜 못 즐기는가? 왜 7살짜리를 7살짜리로서 보지 않고 왜 대학 입학 마이너스 13년 예비 수험생으로 볼까? 이거는 아이한테도 부당하고 이 엄마한테도 불행이다. 손님처럼 대하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에 대한, 성공에 대한 관점부터 좀 정직해져라. 네. 그리고 나부터 행복하려고 해라. 네. 나부터. 네. 지금 행복하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행복한, 부모가 행복하면 네. 아이는 행복하다. 네. 네. 왜 자꾸 그걸 그 부모는 나는 불행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너만은 행복해야 돼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그 불행한 엄마가 어떻게 행복을 알아서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행복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오늘 그러니까 애 키울 생각 말고 너나 잘 커라 그 네. 말이군요. 애가 행복하려면 네. 부모부터 행복해라. 잘 커서 네. 행복하려고 노력해라. 너부터. 네. 인생이 얼마나 긴데요. 네. 인생이 100살까지 살게 됐는데 예, 예. 그걸 한 40살 이때부터 나는 불행하니까 애한테만은 나는 이미 포기고 그럼 60년을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쩌다가 좀 괜찮다 하더라도 자기 인생 꾸려가야지, 이 불행해진 부모님 인생 보상해드려야지. 이 무슨 죄예요, 자식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선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네.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인생 불행해진 부모님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럼요. 어떤 의미로 봐서는. 네. 공동 육아 운동을 일찍부터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작하시니까 얼마 됐죠? 공동 육아와 공동체 교육 그 사단법이. 저희 어린이집이 1호가 생긴 게 94년도예요. 그러니까 오. 21년째죠. 그렇군요. 네. 공동 육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어린이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향하는 바가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자연을 사랑하고, 예?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인간을 만들려는 부모들이죠. 예, 예.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보내려는 부모님들이 아니라. 네. 자연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네네. 딱 그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육아관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예. 장소를 얻어요. 터전이라고 예, 그래요. 공간을 저희들은. 마련해야죠. 터전. 예, 예, 예. 공간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교사를 채용하고 커리큘럼 운영 그 과목을 이제 정하고 또 아이들 식단 이것도 이제 정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는 정해진 프로그램에 보내는 게 아니라 네. 부모님들이 모여서 네. 부모님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네. 그렇게 하는 게 공동 육아다.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값이 굉장한 걸림돌이 공간을 되는 빌리기가 거예요. 어렵죠. 네, 공간이 특히 이제 이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만들려면 흙이 있어야 돼. 흙이. 맞아요. 흙이 마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마당 있는 집을 도시에서 더 어렵죠. 날마다 집값은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 실제로 이루기는 점점 이제 어렵죠. 어려워짐에도 지금 불구하고 21년 됐는데 그래도 네. 많이 늘어났죠? 지금 70군데거든요. 네, 제주도까지. 예. 네. 이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이 벌써 20살 되고 그랬겠네요. 20살 넘었죠. 아, 그렇지. 그때 3살, 4살 된 아이들이 들어갔으니까 네. 얘들이 20대 중반이 네. 돼서 일기로 이제 1회로 나온 친구가 또 자기 아이를 또 공동요가에 벌써 낳았어요? 예, 보내는 오. 예, 그런
부모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좀 다릅니까? 이렇게 큰 아이들은? 굉장히 자립적이죠. 자립적이다. 네,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 다니는 동안 가장 많이 하는 게 나들이예요. 그냥 자연 속에. 자연 속으로. 예. 예를 들면 관악산 기슭에 관천에 산다 그런 거는 맨날 관악산 기슭에 그 냇물에서 가재 잡고 뭐 이러고 하는 아이들이라 꼭 그 시골에 그 그렇죠, 흑투성이 그렇죠. 아이들 같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러고 컸는데요. 네. 전부 시골에서 유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학교 자기 전까지는 맨날 놀기만 하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뭐 그 어린이집에서 뭐 한글도 안 가르치고 예. 저기 그 영어는 뭐 더더욱 어디 안 있어요? 가르치고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부모님들은 유치원에서 영어도 안 가르쳐서 애 못 보내겠다 이제 이러시는 분도 많으시죠.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 여기에 보내시는 부모들은 이미 그 정말 아이의 그 행복의 목표를 딱 다르게 설정하신 분들이기 예. 때문에 달라요. 어쨌든 그랬더니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 키워진 게 아니라 네. 아이들이 더불어 같이 크는 거니까 네. 자립적으로 큰다. 네. 그게 제일 큰 차이다. 네, 자립적이며 또 창의적이죠. 창의적이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육아와 관련된 얘기 좀 마무리를 짓고 네. 아까 말씀하신 엄마들, 아빠들이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 먼저 노력해라. 너부터 네. 잘 커라. 그 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과 관련돼서도 금년에도 결혼해도 괜찮아. 이런 책도 내셨고 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해보니 좋더라 이런 뜻인가요? 지금 결혼 생활 벌써 한 40몇 년 되셨잖아요. 저요 45년 지났네요. 해보니 괜찮더라. 그러니까 많이 해라 이 뜻인가요? 뭔가요?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거는 아니다. 행복한 결혼을 꿈꾸려면 스스로 행복해져라 이런 얘기예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려면 스스로 행복해져라. 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스스로 행복해져라. 네. 남편한테 찾지 말고 네, 네, 아이한테 찾지 않듯이 네,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행복해라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 스스로 행복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네. 이제 사랑하는 거죠.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 거고,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끝까지 관리해 나갈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드는 것, 뭐 어려운 얘기지만, 하여튼 자기가 끝까지 독립적으로 또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같은 말이지만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또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성장시켜 가는 거죠. 제가 좀 쉬운 길 없냐고 말씀드렸는데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독립적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네. 사회에 조금 도움이 되면서 지금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나는 그냥 그저 자식만 보고 살았다. 남편만 보고 살았다. 이제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뭐 이런 답이 금방 나오는 것 같고 또 많은 남성분들은 평생 직장만 보고 살았다. 뭐 이제 나 어떡하란 말이냐. 퇴직했는데. 이런 얘기 또 금방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독립적으로 어떻게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직장 이런 것도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내 긴 인생 중에서 어떤 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직장을 다니건 간에 항상 나라는 그 중심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나는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존재고 그런 생각을 늘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직장도 그렇고. 네, 그리고 예를 남편과 들면 아이도 마찬가지. 네, 남편이 내 인생을 끝까지 보장해 주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나랑 더불어 이렇게 긴 인생이란 길을 이제 가는 거고 어느 땐가는 또 이제 뭐 뭘로든 하여튼 또 헤어질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나 자신을 의존하면 안 되는 거죠. 직장에 전적으로 나 자신을 의존하면 안 돼. 자녀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지만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될 사람이지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걸 걸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나다. 나를 찾아라. 나한테 나를 그야말로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남자건 여자건 그건 네, 마찬가지네요. 네. 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쓰신 책이 나이 들매 대하여. 네. 그건 어떤 뜻입니까? 그게 제가 50대 중반에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전 같으면 50대 중반 그러면은 다 살은 나이 아니에요. 제가 25살 때 결혼할 때 60이 평균 수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랬죠. 네. 그래서 60쯤 되면 대충 죽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요새는 어디 가서 이름 얘기도 네, 못 합니다. 네. 60은. 어린애가 왔네 뭐 이런 소리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면서 정작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항상 이제 뭐 젊어 보인다는 소리 이렇게 듣고 싶어 하고 지금 밤낮 이제 우스갯말로 하지만 여자들은 그 신데렐라 얘기 이렇게 들을 때 암만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항상 신데렐라하고 자기를 동일시하지 신데렐라 계모하고 동일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나이가 많으면 못생기고 심술궂고 늙고 이제 그래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점점 또 사회가 자꾸 젊은 사람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식이 되니까 이 나이 든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누구나 다 나이 들어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외인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빠져서 정작 제대로 나이 들어가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50대 중반에 그때 딱 제가 되게 아팠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 나이 들어간다는 이게 피할 일만은 아니고 못 피하는 그리고 거죠. 우리 사회도 보니까 60에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100살까지 네, 네. 이렇게 살게 되니까 정말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제대로 늙지를 못하겠구나. 예, 그런 겁이 더럭 났었어요. 그래서 그 나이 들어가는 현상, 심리 이런 모든 것을 저는 뭐 그렇게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냥 느꼈던 거, 경험했던 것을 그냥 이렇게 풀어놨는데 그러니까 나이 들매 대하여라는 것은 나이 듦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자. 네, 제대로 나이 들어가자. 제대로 나이 들어가자. 네, 네. 이것도 결국 자아 정체성과 네. 귀결되는 이야기로군요. 네, 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나이값을 해라. 저는 그런 말은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요. 나이값 이런 게 뭐 객관적으로 어디 있겠어요. 60이면 뭐 그럼 뭐 밥은 뭐 어떻게 먹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제대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아이 잘 키우는 비법 여쭤보면 키우려 하지 않는 것이 비법이다. 네. 그 말의 뜻을 이제 정답을 얻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또 왕성한 활동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EBS 초대석 마치겠습니다. 아이들 얼굴 쳐다보시지 말고 한번 거울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